아,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BS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예. 자, 오늘은요,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중국 공산당하고 이 조선족 댓글 부대 알바들이 대거 이제 참여를 했다. 지금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뭐 SNS 상에서 이게 완전히 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야 이거 좀 해도 너무하다. 왜 중국 애들 차단 안 하냐. 뭐 우한 폐렴이 퍼져도 중국 애들 차단 안 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드디어 이게 터졌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회원이 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방송을 해도 뭐 반중국 그 반문재인 뭐 그리고 저 친대한민국 뭐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동성애 안 됩니다. 낙태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문재인이가 하는 것마다 저희가 틀어막다 보니까 광고비가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17번 회원이 되어 주시면은 저희가 더 큰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샵 7079-0325는 문자입니다. 한 통 2,000원이니까 의견 문자를 주시면 좋겠고, 자, 후원하실 분은 438-20-016-604 438-20-016-604 SC제일은행 글로벌 디펜스 워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는 그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등록돼 있고 하니까 저희한테 이거 뭐 후원을 하시든지 이거 저희가 다 세금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저희가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대한민국 역사 100년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좌파들이 숨기고 싶은 100년의 역사인데 1, 2, 3, 4, 5, 6, 7, 8, 5, 6, 7 이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한눈에 들어오십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이제 개취급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니까 개도 족보가 있고 말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가 참 개취급 당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요 책을 좀 많이 사보시면은 역사의 큰 흐름이 보이면은 지금 좌파들의 그런 그 선전 선동은 70년 전에 6.25 때 벌써 다 써먹었던 거 또 써먹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이 뉴델리네요. 문 대통령 당선에 중국 공산당 개입, 어느 조선족의 고백, 온라인 글 일파만파 해가지고 기사가 지금 일이 났습니다. 났는데 한국 SNS도 조선족이 모두 장악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함이 돼가지고 116만 명이 23일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게 이제 탄핵해달라고 했는데 26, 27 이틀 만에 75만 8천 명이 야 탄핵 반대라고 문재인 응원한다고 이렇게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뒤지다 보니까 중국 사이트에서 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및 게시글 삭제 청원 이래가지고 이거 야 중국 애들이 야 들어가서 이거 빨리 클릭하라고 이렇게 그 돌리는 게 지금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 우리 그 탄핵 반대 청원의 실체는 중국인들 그냥 조선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청와대의 여론 신청 여론 뭐 청원 게시판이 조선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쓰고 자기들이 좋아요 누르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조선족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청와대가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고 그 뭡니까 거기서 여론 조작하고 그거 가지고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이때까지 그 짓을 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여론이 아니고 중국 조선족들의 여론이고 중국 국민들의 중국 공산당의 여론 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국민의 여론이다 하고 지금 수사하고 막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낙태죄 폐지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이 20몇만 명이 올라왔다고 조국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읽어줬는데
그것도 이 조선족들이 다 한 거라. 왜? 한국에서 낙태죄를 폐지해버리면은 애 한번 낙태하고 나면은 저기 그 다음 그 애 놓는데 지금 어려움이 겪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애가 낙태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2017년 그 대한산부인과 의사협회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연간 109만 5천 명인가 뭐 하루에 한 3천 명씩 낙태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면 1900만 명 1100만 명이 얼추 낙태로 사라지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낙태죄 헌법에 낙태죄 1953년 9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다 낙태죄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를 그거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그거를 정의당에 몸대주고 돈 대주고 몸 대주고 돈 대주고 그 정의당 심상정이가 앞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그 폐지하자고 법을 만들고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중국 공산당, 조선족, 청와대 이게 애들이 한 몸이라고요, 한 몸. 자 보세요. 김격큐리라는 애가 이게 문재인 응원한다 이런 걸 SNS를 막 돌렸는데 이게 조선족이겠지 아니면 중국 유학생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한 폐렴이 지금 퍼지는데도 중국 조선족들 받아들이고 저기 뭐야 저기 뭡니까 중국인들 중국 유학생들 차단 안 하잖아요. 왜? 이 SNS 이 전쟁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조선족과 이 중국 유학생들이 그 부대가 있어야지 민주당이 SNS 전쟁을 이제 4.15 총선에서 이 여론전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3월 4일까지 그 저기 열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중국인 단체 카톡방에서 문재인 탄핵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다 그리고 지금 그 한자로 청와대라고 이렇게 검색을 쭉 하는 애들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 다 중국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뭐 그 SNS는 밴드 무슨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자동차 커뮤니티든 보배드림 뭐 무슨 맘카페 등등등 뭐 일베 뭐 저기 어디 뭐 있습니까 뭐 DC 인사이드 뭐 등등등 모든 사이트에 이 조선족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중국에 공산당에 말 안 들으면 저기 중국 유학생들이 돌아가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자기 취업이 안 되거나 자기 가족들이 처벌받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거 플러스 저기 리얼미터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 동원해 가지고 또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 경제가 바닥이 났는데 박살났는데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44.7%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로 왜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지금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표본은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 제가 대통령 할까요 하면은 다들 좋아요 누르실 거 아닙니까? 그게 표본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요거는 조선족 친구가 이제 쓴 글입니다. 요거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읽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앞에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략하게.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 살지 않으니까. 아래 내가 단 댓글 타고 가면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다.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를 많이 쓴다. 이런 게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참고로 한국인은 전체의 15% 정도고 거의 다 조선족이다.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는다. 대다수 한국인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 시선을 돌리기에 성공한 중국은 민주당 친중 정치인과 결탁하여 한국 전력을 삼킬 것이다. 마음이 불편하다. 진실을 알려줄 언론이 몇 개가 채 되지 않는다.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안타까운 건 아무리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음모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정신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72년 대한민국 역사가 끝난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돼야 미국 안보에 대항하기가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매우 똑똑하다. 한국을 내버려 두고 미국과 싸울 것 같은가? 북한 미포항에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도 광양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 건립, 전기차 전량이 중국산,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금도 주고, 태양광 패널,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1대1로 지금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우연이겠어? 중국은 이번에 한국 전력도 손에 넣는다. 한국은 지금 극한의 위기에 놓여 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미개하고 선등이 쉽고 그래서 조선족 댓글 부대에 의해 이리 우르르 쏠렸다가 저리 우르르 쏠린다. 미국이 이 모든 걸 방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이다.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야. 문재인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당선시켜줬으니 중국 공산당에게 뭔가를 줘야겠지. 여기 보시면은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남도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강원도에 지어지는 차이나타운. 아이고 맞네. 영종도와 송도에 중국 투기 자본 허락,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전기차에 그에 따른 한국 정부 보조금, 마스크 4억 개 중국의 밀반출. 4억 개나 나갔어요 마스크가. 와, 중국산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막음, 우한폐렴 중국인 입국 무한 허용. 중국산 미세먼지가 났을 때 우리 좌파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런 난리 쳤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 침묵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이 친환경이 아니고 환경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고 있죠. 다 중국 애들 공작이라는 거예요. 공작.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힘이 비대해지고 이제 미국과 전에서 싸워 이기고 싶어한다. 한반도 공산화의 키포인트가 있다. 한반도 공산화의 키포인트가 있다 이거지. 여기가 적화되면 북한과 남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고 미국과 싸우기가 용이해지며 세계 패권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는 거고,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이 대선 때 당선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있는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이 들어간 후로 문재인은 중국에 모든 걸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 사업들이 전부 중국 기업과 얽혀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조선족 댓글 선동 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그 비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고 문재인을 타살당한다.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히 여긴다. 그리고 잘 잊는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1998년 김대중 당선과 노무현 당선은 중국 공산당도 같이 개업되어 있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친중 정치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스며들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라인이 무적이었다. 이명박은 짱깨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는 기업가에서 주사파 운동권과는 세상 보는 방식이 다름.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 사업 수완이 좋고 손쉬운 짱깨 자본보다 직접 발로 뛰면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다. 박근혜는 어릴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잘 답습했다. 짱깨를 이용하되 믿지는 않는다는 게 그녀의 주요 전략이었다. 그래서 짱깨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사드 배치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운동권 시절에 무슨 단체가 죄다 자금을 지원해줘왔고 그런 삶에 익숙하다. 선거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선 구할 수 없고 늘 하던 방식대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다. 박근혜 때는 보수가 굉장히 살아있었다. 좌파들을 살려놓기엔 중국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조선족 댓글 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졌고 보수는 이겼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박근혜 정권이 그 댓글 알바를 했다고 난리를 쳤구나. 박근혜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가짜 대통령이라고. 왜? 자기들이 대규모로 이 댓글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으니까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좌파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서 있었는데 그때 방송할 때 막 실망하는 표정, 대선 딱 투표 결과가 나오고 1점 몇 프로 차이로 문재인이 졌다고 하니까 막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실망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다 작업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일으킨 것도 민주당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정말 운때가 잘 맞아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중국 정부도 이때다 싶어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블릿 조작. 이들은 위에 두 가지 사안이 아닌 한 한국인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반중 정서가 불어닥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 조선족 댓글 부대가 다시 투입된다. 이걸 반복한다. 24시간 조선족들로 들끓는 게 아니다. 조선족들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조선족 그 댓글 알바들이 갑자기 늘어난 게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인들 차단하라고 난리가 났고 왜 마스크 300만 개 보내주냐 우리 쓸 것도 없는데 해가지고 반중정서가 극에 달하니까 다시 조선족들이 지금 투입됐다 이겁니다. 자,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쪽으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게 그들이다. 선동하여 바닥을 좀 다져놓으면 거기엔 더 이상 조선족들이 머물 필요가 없다. 한국인들이 잘 따라온다. 참 이게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역사책을 사보시라고 하는 게 역사책을 보면요 선동 안 당해요. 딱 보면 했던 짓거리 또 하고 있거든. 근데 큰 흐름을 모르고 5분짜리 영상 10분짜리 영상 단편적으로 영상을 보면은 자꾸 잘라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 개돼지처럼 선동 당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우리 개돼지라고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뜨린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 폐렴 바이러스인 것이다. 보배에도 보배드림이라는 뭐 자동차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고차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도 보면 조선족들이 들어가 관리하고 있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으로 인재풀이 차고 넘쳤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쇠로 인해 버리고 다른 커뮤니티로 갈아탄다거나 이런 게 반복될 뿐이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다. 한국은 스스로 내버려도 내부 분열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게 작금의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른다. 한국 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서 그렇다. 야, 이거는 서울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 여자들도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이 정권 바뀌면은 서울대 없애버리고 이승만 대학으로 바꿔야 되는 게, 이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가지고 혈세로 이 국가 엘리트를 가르치는데, 서울대 나온 여자들은 개념이 없어. 국익에 돼가지고 돌아버린다니까. 그냥 자기 그 출세 영달 뭐 저기 뭐 유학 가고 이런 것만 신경 쓰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무짝에도 그 진짜 신경 안 쓰고. 내가 서울대 나온 출신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 제가 사비 털어가지고 이런 방송하고 나라 살린다고 이런 걸 하는 거를 미친놈 취급하더라고, 서울대 나온 여자들이. 야, 하여튼 간에 그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다 지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단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단 한 번도 중국에 도움 받은 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어떻게 보면 우한 폐렴 사태가 한국의 큰 전화위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들, 한국의 적은 중국이라는 지금의 20대 30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란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 국민 여러분, 그 제가 그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자식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잘못 키웠어요. 나라 망하는 거 이 누구 탓이, 문재인 탓도 아니고 중국 탓도 아니고 우리 탓이고 우리 부모님 탓입니다. 지 새끼들한테 뭘 했습니까? 야,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 공부만 잘했는데 나라가 망해도 지 출세만 그 해가지고 뭐 미국 간다고 시험 친다고 나라가 망하든 난 모르겠다고. 그런 그 얼빠진 인간들을 우리 부모님들 키웠다.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 책 지금 7권 이거 사가지고 보세요. 여기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음모, 세월호 침몰 어떻게 공작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그 이 책도 사보시면 선거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어떻게 선거 조작을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이런 걸 여러분께서 좀 사가지고 보시고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선전선동에 안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금 정권이 바뀐다고 이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뀐다고 정권 바뀌어도 또 우리가 근본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또 그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 7권 전부 방송 보시는 분들 사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죽어. 진짜 우리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개망신. 중국 공산당하고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다 하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보세요. 중국 우한폐렴은 홍콩인을 죽이려고 만든 생물학 무기임을 시진핑이가 인정했어요. 시진핑이가 인정했다. 근데 이게 지금 생물학 무기가 지금 희한하게 세가지고 지금 중국 전역을 오염시키고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문재인이가 이 중국인들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청도의 대남병원에 그거 지금 거기 확진자가 완전히 그 늘어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관광객들 1030명인가가 1월 18일, 20일 뭐 이렇게 1월 중순에 2차례 그 대구에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확진자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저기 중국의 조선족 그 간병인이 그 대남병원에서 계속 간호하고 하면서 그 5층에 있던 그 정신병동까지 다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오염시킨 게 아니고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조선족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족으로 우리 국민으로 귀화를 하니까 그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던 이 우한폐렴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들이 오염시키고 있다. 이 뭐예요? 중국에서 온 조선족인데 한국으로 귀화한 애들, 간병인들, 그 간병인들이 우한에도 갔다 오고 뭐 여기저기 중국에 설명지할 때 갔다 오고 나가지고 각 병원 이런 데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차이나타운. 그런 데서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홍콩 죽이려고 만드는 세균이 갖다가 지금 그 세균을 지금 한국에 갖다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남병원에 그 조선족 간호사 2명 중에 1명은 지금 행방이 묘연하대요. 딱 그 우한에서 들어온
그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 6천 명, 6천 몇백 명 중에 거의 대부분 연락이 안 된다고 우리 신문에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문재인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령받아가지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국군 부숴버리고 한국 국민들 다 몰살시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 저희 한전 입찰에 중국 업체도 입찰 허용한다 이 말이냐고. 그 한국의 원전 및 전기 관련 산업들이 모두 무너지면은 중국 기업들이 인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중국의 국내 대기업하고 기술을 상납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이슈를 신천지로 돌려가지고 전국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 새끼 나쁜 놈들 그렇게 욕하게 해놓고 뒤에서는 한국 기업 및 첨단 기술 다 빼돌리고 언론은 다 신천지로 덮어버리고 이게 성동격서예요. 성동격서. 그래서 제가 방송을 제가 우리 매일 뭐 30분 40분씩 길게 만드는 게 PPT도 이렇게 하는 게 성동격서를 안 당하려면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5분 10분짜리 단편적인 그 방송 보면은 성동격서에 당합니다. 자, 중국 정보기관 촛불 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 벌였다. 뭐 이런 얘기 6만 명이 와가지고 댓글 공작하고 한 거예요. 해외 전문가가 야 중국 간첩들의 국가에 대한 관여는 교묘하다. 그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깨닫고 난 뒤에는 너무 늦다. 빨리 위기를 깨닫고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지금 2019년 7월 1일날 중국 동포는 산업역군이다. 권익 증진에 관심 쏟겠다 해가지고 조선족도 다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무슨 뭐 서른이하고 우상호하고 뭐 김한정 민주당 정치인을 나와가지고 아예 중국에다가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조선족들을 끌어들인 게 그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우한폐렴을 끌어들인 게 민주당이야. 그런데 민주당을 또 찍어주는 그런 인간들이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 이기면은 중국 조선족을 대거 귀화시킨 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정부 예산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그들과 조선족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사이버 교육을 시킨 뒤 총선 및 대선에서 사이버팀 민주당의 사이버팀으로 활용하려는 공작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귀한 중국 동포 권익증진 특별위원회 우리가 민족이라고 같은 민족이 돼가지고 그 받아줬는데 걔들은 공산당이라 공산당. 중국에 자기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는 중국 공산당이 야 시키는 해 안 그러면 애들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한테 뭘 해줍니까? 또 저기 뭐야 한국에 한 명 와 있으면 의료보험 그 사람 의료보험 주민번호 가지고 자기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자기 친척들 다 와가지고 의료보험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해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 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두 천연두 뭐 갑자기 무슨 홍역 이런 게 후진국형 질병인데 A형 간염 이런 게 왜 갑자기 폭증을 해요? 조선족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고 민주당이 조선족들 끌어들이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자 보세요. 그 DJ 노무현 정권에서 이 노무현 정권에서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하도록 이 법을 바꿨어요. 공직선거법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IMF 이후에 대한민국 그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일어나야 되는데 DJ 노무현 정권이 그 국내 기관 산업을 다 중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들 채용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조선족들이 채용됐겠지. 조선족들 채용해가지고 걔들을 상대로 사이버전 하는 걸 가르친 다음에 한국 민주당 선거에다가 이 사이버 댓글 공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선족 중국 공산당 애들을 대거 한국인으로 귀화시켜가지고 또 귀화를 용이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일제약 수입 금지를 요구한다 해가지고 정부가 일본 치료제 아비간이라는 그 약을 수입하려고 검토를 하니까 이게 코로나에 그 적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제 약 먹을 수 있냐 하고 또 반대를 하는 거야. 저도 급한 마음에 선뜻 수긍할 뻔했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대깨문인 것처럼
일본 약 수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포스를 만들어 돌리는데, 이게 한국 대깨문이 아니고 중국 대깨문들이 한국인들을 모두, 조선족 대깨문들이 한국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일본산 약의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지금 조장하는 거예요. 한국인들 죽고 나면은 이 나라 누가 차지하겠어요? 조선족들이 다 차지하겠지, 이 나라를. 통으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살아남은 그 한국 여자들 그냥 강간하고 납치하고 뭐 장기 매매하고 성매매하고 뭐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 뭐 저기 시골 총각한테 돈 한 1,000만 원 받고 팔고 뭐 그 짓 하겠지. 자, 보세요. 대학 기숙사 찾은 이후에 중국 유학생들 모두 우리의 학생, 민주당의 학생이겠지. 자기들 댓글 알바니까.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국 유학생들은 한반도 유사시 국내에서 북한 간첩 대신에 총기 테러 등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이며, 평시에는 사이버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된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한국인들 경제 조치는 중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고, 지금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도 지금 차단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 실익이 없어서 중국인 계속 받아들이겠다. 중국 유학생들이 국내에 다 들어올 때까지 3월 4일까지 답변을 보류한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76만 명이 지금 입국 금지 청원을 냈는데 이거를 보류한다는 거지. 왜? 3월 4일까지. 중국 유학생들이 다 들어와야지. 그리고 3.1절 대규모 반문재인 집회가 있잖아요. 또 교회, 광야교회 집회도 있고, 뭐,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뭐, 그런 집회도 있고 하니까, 그 집회 때문에 지금 집회하지 말라고 지금 집회 하면 안 된다고 이 문자가 또 왔더라고. 그런데 아마 또 집회를 하겠지. 그러면은 그 집회 이후에 우한 폐렴이 서울 경기에 다 퍼졌다. 저기 숨겨놨던 조선족들 또 다 대거 투입시키고 신천지 애들 다 투입시켜가지고 다 퍼뜨린 다음에 봐라, 이 교회 때문에 다 퍼졌다, 이 기독교 개독교 새끼들. 그래가지고 기독교 탄압하려고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문 닫고 폐쇄시키고 서울에 그 대형 교회들 다 문 닫고 그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인들한테 지금 조선족들한테 모든 공분이 가잖아요. 국민들 분노가 가니까 그 분노를 신천지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한국 교회 개독교 이 개새끼들 이래가지고 여론전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사이버 팀들이 막 동원된다고. 그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마 좀 저는 막 비가 왕창 와가지고 이 집회가 명분상은 뭐 했다고 하지만은 비가 오면은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확산 안 되게끔 뭐 그런 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구만. 그리고 지금 중국 유학생들을 본격 입국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통편 제공하고 체온계 나눠주고 중국 유학생들 자가격리용 숙소, 야 저기 호텔이지. 저런 거 만들어 놓고 중국 애들 앱에는 안 넣는 GPS 위치 추적을 우리 국민들을 쓰는 앱에만 넣겠다 그러고, 이게 지금 이게 2008년 올림픽 때 성화봉송 하는데 막 그때 뭐 와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그 유사시 북한군이 남하하는 거 대신에 중국 유학생들을 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인들을 살해하고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중국 공산당이 명령을 어기면은 중국에 있는 이 유학생들 가족들 위험해지거든. 그 조선족도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 말을 안 들으면 중국의 가족들이 위험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2008년에 이렇게 폭동 일으킨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2012년에 그 광화문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촛불 집회 할 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부에서 코로나19 환자 1,000명 의미 없다. 치료 역량이 중요하다. 왜? 야, 1,000명 가지고 되겠어? 야, 이 새끼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왜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나라 팔아먹은 게 지금 정권이 넘어가면은 이게 다 뽀록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검찰총장에다가 윤석열을 자기 편인 줄 알고 앉혔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청와대를 수사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뜨거 해가지고 윤석열을 잡을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그런데 그거를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또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 앉혀가지고 지금 검찰을 다 지금 때려잡는 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조직을 완화시키고. 자, 그리고 공수처법은 누가 통과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야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래저래 하는 막는 척 하면서 그냥 뭐 저기 통과시켜 준 거 아니면 막을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막는 척만 했지. 그리고 지금 뭐야 저 김무성하고 황교안이 갑자기 또 개헌 논의하잖아요. 아니 나라 경제가 망해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개헌을 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황교안은 그 삼성 장학생 우리나라 장학생이 두 개예요. 법무부 이 사법계 장학생이 두 개인데 하나는 김일성 장학생이고 하나는 삼성 장학생이라. 그런데 황교안은 저기 그 옛날에 자기 집이 그 어려웠잖아. 고철 장사했잖아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 그 학비는 어디서 나왔냐고. 삼성 장학생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홍석현이 그거 관리하는데 홍석현 쪽 인맥이겠네. 김무성하고 이낙연 뭐 박지원은 그 원불교로 이어져 있고 홍석현이 원불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자유를 그 자유시민단체들이 자유애국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자유 지분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유자 빼버리고 당명에서 그리고 그 시민단체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친중파 홍석천 그 여시제 그쪽 인맥들한테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도 지금 뭐 하는 척 말만 하지 액션이 없잖아요. 액션이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액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황교안이 대통령 되고 김무성이 당권 장악하고 뭐 총리가 되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문재인 정권 봐주는 걸로 빅딜 쳤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공분 때문에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불안하니까 자기들 처벌 안 한다고 빅딜 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국민을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이명박 박근혜 믿었는데 나라 완전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못 막았지. 애들 역사교육도 안 시키고. 저희 사람들 믿지 마시고 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 요거 세 개의 이 가치를 지키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우한 폐렴으로 한국인들 잘 안 죽을 경우 다른 전염병을 북한이나 중국과 합의하여 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영호가 북한이 항공 멸절 기획 세웠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가 그 짓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한국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문재인 끌어내리고 참 문재인 빨리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번에 완전히 개박살 내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리고 저기 또 그 개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황교안 믿었더만 대통령 되고 싶은 욕심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또 그 개헌이야.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 옛날에 황교안이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손목시계 만들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그 난리 구슬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으면은 우리 또 쏙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지금 저희가 어떻게 채널 그 여론 조작을 공작을 당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언론 탄압 당하는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일 방송하는데 매일 만 클릭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추정 수익이 771불 약 한 뭐 80몇만원 90만원 돈 된다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슈퍼챗 또 포함되어 있고 뭐 회원가입 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거 빼면은 실제로는 한 500불 안팎 그러니까 한 50만원 6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만 클릭 이상씩 나오는 방송을 저희 한 달 꼬박 해도 우리가 방송이 그거 말고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같이 말하는 데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샵 7079-0325로 응원의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1877 0248 여기 회원 가입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후원 계좌 43820-016-604 SC제일은행 이쪽으로도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이 방송국을 계속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댓글 읽어드릴게요. 샵 707903 열어온 거. 성상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 총선 화이팅. 님들의 희생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내용이 좋고 이제 이해가 가네요.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자, 후원하고 싶어도 계좌번호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책 광고에도 계좌번호가 없다. 자, 디펜스 뉴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승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갓 디펜스 코리아. 성상훈 정말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수고 많으십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이 저희 책 광고입니다. 이 책을 저희가 이게 지금 책 판매하니까요. 이 책을 꼭 좀 7권 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1, 2, 3, 4, 5, 6, 7까지 저희가 순서대로 하는데 이 순서대로 책을 읽으시면요.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다 보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세트로 해가지고 1, 2, 3, 뭐 1, 2, 3,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트를 판매하는데 세트로 사시면은 저희가 택배비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택배 이왕이면은 세트로 사셔가지고 그 저기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 답이 없다. 자, 저희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은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나라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월화수목 금토일도 이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거고, 우리 이 뭐 자유 뭐 복음 뭐 자유 뭐 등등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뭐 밴드라든지 스포츠 이런 것들을 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나라 이게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판매도서 2번을 보시면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는 이승만이라는 이 걸출한 시대의 스타가 탄생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이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하면서 국제 정세에 눈을 뜨고, 그런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까지 나오면서 일본도 미국 박사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이 시대에 걸출한 영웅이 미국 박사가 한 명 나오는 바람에 이 조선이 미국의 교회하고 손잡고서 독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는 숨막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그리고 3번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하고 6.25 과정이 있어가지고 소련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어떻게 공작을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요, 지금 얘들이 공작하고 중국 공산당이 공작하고 있는 거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했어요. 다 했어. 저는 보니까 이게 딱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역사를 흐름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또 당하는 거야. 역사 개도 족보가 있습니다. 개도 말도 족보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개무시 당하고 개 취급 당하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우리 쪽팔리는 줄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우리 보수의 어르신들 자기들 잘 나가실 때 장차관 하실 때 그때 애들 역사 교육 안 시키고 뭐 했냐고. 지 새끼들 미국 유학 보내고 자기들 재산 챙기고 하는 것만 관심 가졌지. 나라 이름 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들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책 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의를 하는데, 이 책들이 시중에 안 나옵니다. 재고가 있다고 돼 있는데 재고가 항상 없어. 왜? 서점 자체가 좌파 서점이 자경화되어 놓으니까 출판 도서 문화 이쪽이 이런 책들이 퍼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상 갖다 놓고 재고를 안 갖다 놓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진이 널리 유통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책을 갖다 파는 겁니다. 자, 4번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이제 중화공업을 투자를 하던 북한군이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중화공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투자한 것들이 이제 1980년대에 삼저호황을 일으키면서 삼저호황과 만나면서 80년대 폭발하고 경제가 폭발하니까 88 올림픽하고 89년도부터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는 숨막히는 역사가 고화질의 화보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5번은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미국이 한국을 이 통일을 시켜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막아내는 방파제로 키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좀 이렇게 수출해야 된다. 이제 핸드폰 파는 게 아니고 이런 미래 전략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거대한 음모 세월호 침몰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세월호 침몰 시켜가지고 어떻게 시체팔이하고 여론 공작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어떻게 지난 총선, 대선 때 불법 선거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쪽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라 뭐 망했다고 그 할 게 아니고 세트로 사시면은 저희가 택배비도 빼드리니까 어차피 밖에 못 나오시니까 저거 풀 세트 7권 사가지고 집에서 1, 2, 3, 4 순서대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후원 해주실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후원 계좌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그리고 샵 7079-0325 한 통에 2,000원이니까요. 응원의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여러분께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런 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방송국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책도 많이 사주시고요. 저희는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후원했다고 뭐 어디 또 뭐 조사당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세금 다 냅니다. 세무사 처리해가지고 저희는 법인입니다. 법인 개인이 아니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여튼 이 조선족한테 속지 마세요. 인터넷 여론 전부 다 조작입니다. 100% 조작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